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깊은 고독과 마주해야 했다. 국민 MC 김성주가 그의 집을 방문해 눈물을 흘린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안겼다. 김용빈은 1992년 대구의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나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4세의 TV에서 트로트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의 맑고 애절한 목소리는 어린 나이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머니는 김용빈의 천부적인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그의 첫 무대를 준비해 주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손수 의상을 만들며 용빈이의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거야 라고 말했다. 고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용빈의 꿈을 지지하며 헌신했다. 그녀는 그의 경연 참가를 위해 차비와 식비까지 아껴가며 지원했다. 2004년 김용빈은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떠올랐다. 13세의 선아야로 데뷔하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의 노래는 깊은 감성으로 가득했다. 하루에 12개 행사를 소화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늘 밝게 웃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고난이 있었다. 성공의 이면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성기와 공황장애로 그는 한때 무대에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5세에 겪은 슬럼프는 그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노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고모는 내 목소리는 언제나 빛날 거야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고 할머니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이 시련은 김용빈의 노래에 더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다. 그는 노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며 그 시간을 회상했다. 2025년 그는 미스터트롯 3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결승전에서 나훈아의 감사를 부르며 27%의 문자 투표를 얻어 진에 올랐다. 그의 무대는 험난했던 여정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동의 무대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우승 직후 그는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 조용히 기도했다. 할머니, 저 잘했죠? 라는 그의 속삭임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나 무대 위의 환호는 집으로 돌아오면 차가운 적막으로 바뀌었다. 김용빈의 집은 서울 강북의 낡은 골목에 위치한 초라한 월세방이었다. 현관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공간을 겨우 밝혔지만 집 안에는 생활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옷장에는 화려한 무대 위상이 빼곡히 걸려 있었지만 사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방 선반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과 생수 몇 병이 전부였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한 달 전 팬이 보내준 수제 반찬통이 눈에 띄었다. 반찬은 이미 비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손글씨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김용빈은 그 메모를 떼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며 남긴 흔적이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 안 구석구석은 그의 고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은 모두 그가 혼자 찍은 셀카였다. 생일 케이크를 든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선 사진, 설날 세배를 하는 사진까지 모두 홀로였다. 사진 속 김용빈은 늘 과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셀프 타이머를 맞춰놓고 생일 축하해, 용빈아 라며 촛불을 불곤 했다. 이 모습은 그의 외로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무대 위에서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를 외치던 그는 집에서는 홀로 생일을 축하하며 혼잣말을 했다. 미스터트롯 3갈라쇼에서 김용빈은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러나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도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묻어났다. 국민 MC 김성주는 그 미묘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갈라쇼가 끝난 새벽,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과 현수막을 뒤로하고 조용히 택시에 올랐다. 김성주는 가볍게 형이 내 집에 한번 가볼까? 라고 물었다. 김용빈은 오랜 고민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될까? 라는 두려움과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김성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졌다. 10여 년 전 월세방을 떠올리게 하는 낡은 현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칠이 벗겨진 벽지와 차가운 형광등은 집안의 쓸쓸함을 더했다. 김성주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잃었다. 생활의 흔적이라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옷장과 주방은 그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김성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벽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었다.
모두 김용빈 혼자 찍은 사진이었고 그 안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진들 다 네가 혼자 찍은 거야? 김용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에서 김성주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용빈을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이렇게 외로웠구나. 라는 그의 말에 김용빈은 잠시 고개를 떨다. 그러나 곧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노래로 이겨냈으니까요. 그 웃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투명하고 위태로웠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하면 자신과 관객 모두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나눌 이야기가 없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집은 그 그림자로 가득했다. 냉장고의 메모는 그가 얼마나 작은 흔적에도 매달렸는지를 보여주었다. 김성주는 거실 구석에서 유난히 다른 바닥을 발견했다. 그곳은 김용빈이 매일 밤 발성 연습과 무대 동선을 그리던 자리였다. 그는 그곳에 앉아 오늘도 잘했어. 내일은 더 빛나자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토닥임은 박수 소리로 이어졌지만 박수가 멈추면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그 정막은 그에게 두 가지를 속삭였다. 넌 외롭다. 그래도 노래해라. 김성주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내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트로트 가수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그는 스타의 화려함 뒤에 숨은 상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제작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성주의 간절함에 설득되었다. 트롯 인간극장이라는 임시 타이틀이 잡혔고 김성주는 김용빈에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자. 혼자 울지 말자. 방송 소식이 퍼지자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용빈이의 아픔을 왜 공개하느냐? 는 의견과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다. 는 의견이 충돌했다. 논쟁은 곧 하나의 흐름으로 모였다. 스타도 인간이다. 빛나는 별도 어두운 밤을 견뎌야 빛난다. SNS에는 용빈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방송 예고편은 공개 12시간 만에 450만 조회를 돌파했다. 영상 속 김용빈은 작은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먼지를 털듯 양손을 흔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장면 하나로 시청자들은 그의 진짜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방송 당일, 그는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노래할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는 미스터 트롯 3피날레 무대로 이동했다. 눈부신 조명과 팬들의 함성 속에서도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무대 뒤는 까만 어둠뿐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어둠, 이제 혼자 아니니까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방송 이후 김용빈의 일상에 작은 기적들이 찾아왔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함께 밥을 먹었다. 팬들은 혼자 먹지 않기 챌린지를 시작하며 그를 응원했다. 매주 금요일 밤 누군가는 그의 집 앞으로 따뜻한 국밥을 배달했다. 김용빈은 카메라 앞에서 오늘은 야채가 듬뿍이네요 라며 웃었다. 그의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집안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차가운 형광등 대신 따뜻한 노란빛 스탠드를 들여놓았다. 벗겨진 벽지 위에는 동료들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주방 선반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놓였다. 그는 이제 공연 후 의자 2개를 식탁에 꼭 모아둔다. 언젠가 누군가 예고 없이 찾아와도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싶었다. 이 작은 변화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김성주는 이 모습을 보며 말했다. 한 번이 포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믿게 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스타에게 필요한 건 박수가 아니라 숨쉴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방송가를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트롯 인간극장은 시즌 2를 준비하며 더 많은 가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다. 김용빈은 제작진에게 당당히 제안했다. 이번엔 제가 다른 가수들의 집을 찾아가 볼게요. 그는 고독을 노래로 덮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고독을 말로 꺼내고 그것을 노래보다 더 크게 울려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는 물었다. 아픔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그는 답했다. 노래도 눈물도 숨길 때보다 나눌 때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김성주는 그의 말에 조용히 엄지를 들어보였다. 김용빈은 여전히 무대에 오른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에너지 넘치게 노래하며 관객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도 덜 외롭다. 스탠드를 켤 때, 냉장고를 열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 기억은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다. 그의 낮은 허밍은 집을 채우는 작은 콘서트가 되었다. 켜진 조명은 누군가를 위한 리허설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김용빈, 무대 위에서 정말 멋져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무대 아래에 숨어 있다. 김성주가 열어젖힌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다. 화려한 무대를 사랑하는 만큼 한 사람의 조용한 새벽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로운 별이 빛을 나누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언젠가 또 다른 별이 자신의 어둠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김성주가 흘린 눈물의 진짜 의미다. 김용빈의 노래가 결국 들려주려는 마지막 가사이기도 하다. 당신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함께 노래할 거예요. 그 약속은 무대를 넘어 모든 집 안까지 울려 퍼진다. 김용빈의 집은 이제 정막으로 가득하지 않다. 그의 노래는 희망으로 채워지고 작은 스탠드 불빛은 따뜻함을 비춘다. 그의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 사랑한 별 뒤에 숨은 고독을 볼 준비가 되었나요?